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30쪽에 건축 허가 사후 관리 좀 잠깐 좀 보시죠. 사업 설명서. 거기 지금 산출 내역들을 보면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나와요. 4억 5천이.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하는 그 비용들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시나 사용 승인 시에 그 건축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건축사들한테 현장 검사 조사를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산출 근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대가의 이제 최소 기준이 50%,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규모의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 대가 기준의 50%를 주게 돼 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약 엔지니어링 대가 7배 정도를 현장 검사 조사비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인데 이제 산출 기초는 최소 건축 기준으로 해서 건수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들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까? 그 위탁이 아니고요. 대행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특검이라 그래서 그 특검 건축사들을 이제 순번대로 해서 계속 돌려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재작년도에 몇 건 정도 현장 조사 나갔습니까? 2021년도. 그 2021년도에 이제 1,377건 되겠습니다. 예, 2022년도가 1,478건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올해는요? 올해는 현재까지 1,244건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 2021년도에 예산액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예, 3억 5천이었고 집행액이. 집행액이 2억 9,800이었습니다. 예, 2022년도는 2022년도가 예산액이 3억이었고요. 예. 집행액이 2억 9,9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가 이제 4억 5천으로 한 1억 5천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집행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3억 3,5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도 4억 5천으로 그대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그 현장 조사 건수하고 네. 집행액이 올해에 비해서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추이를 보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건축 허가 건수는 이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죠. 예, 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금액도 아직은 소진이 다 안 됐죠, 그렇죠? 올해 4억 5천이 예, 지금 저 네. 4, 4분기께 아직 네.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다 거의 소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억 3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한 달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4, 4분기께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현재. 그렇죠? 예, 네. 4, 4분기 3개월. 그러면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거의 집행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될 거다. 네. 그러고 다만 그 내년도는 경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현장 조사 건수가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다. 그렇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판단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51쪽 좀 한번 봐보시죠. 주택과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기간제 비용들이 올라왔는데
주간 기간제 간전 그 88,320원씩 해서 3명으로 단가를 315일 해가지고 단가를 잡았고, 야간이 44만 1,600원으로 3명씩 해서 315일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은 지금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지금 야간은 3시간 작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분들은 그 연휴 기간에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참 이번에 그 명절 때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인데도, 명절인데도 이제 공무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명절 전날, 명절 다음 날 나와서 이제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뭔가에 뭐 떼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떼겠지만, 공무원들도 명절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들 뭐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나가서 떼고 과장님이 나가서 떼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직원들이 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면 뭐 휴일날 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던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번에 추석 때 저희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걸 빌밀해서 좀 저희가 다음 때는 좀 더 준비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할 그러니까요. 예정이고요. 아니면 며칠을 정해놓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던지, 아니면 뭐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기간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던지 해야지. 뭐 공무원도 직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은 어떤 방법이든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80쪽에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량을 보면 본청 관할 150개, 송출 관할 150개, 안출 관할 150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 어떤 겁니까?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하는 게 있고, 시에다가 신청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에다가 신청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근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시민이 제안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맞으면 다행이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밑에 사업량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대부분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특정 부분을 한다든가, 이제 대부분 사업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네. 제가 그때 그 초선 때 그 북주환경위원회 있을 때 뭐 출자 출연 기관에서 뭐 직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게 이거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바라든가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제가 좀 의원님 이제 네. 이 부분은요. 저희도 사실은 그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소규모의 먼저 해보기 위해서 소규모의 예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경찰서라든지 또 뭐 서방서까지도 저희가 그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사실 그 가로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 입구에 보면은 그 건물 번호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열 발광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저희 그 직원들의 그런 판단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아니 좀 저는 상계시군 고르게 하려고 권역별로 저는 그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나쁘다는 만든 뜻이 겁니다. 아니고 네. 이거를 제안한 게 시민이라면 저는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당연히 그 주민참여제 취지랑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과의 의견에 의해서 나오는 제안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주민이 신청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계 쪽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97쪽에 안중 송담지구 토지 구익 정리 사업. 여기가 지금 학교 부지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현재 그 코스모스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중 출장소에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들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학교를 져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애초에 학교도 들어오기로 돼 있었고, 근데 학교 설립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개의 근린구역이 그 가구수로 보면 2,000에서 3,000 가구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근린구역이면 최소한 4,000에서 6,000 가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한 3,500 가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족을 못하고, 또 이게 충족이 되더라도 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면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더 강화된 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24학급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이게 그 학교가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4학급 이상은 돼야만이 이제 설립할 때 그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몇 년 전에는 20학급인가 그 정도 아마 돼서 이게 이제 학교 설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그 특이한 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냐면 도로상으로 놓고 보면 안중 출장소 안중 읍사무소에서 현덕 면사무소 가는 도로 거기랑 그 다음에 저쪽 그 수원에서 넘어오는 그 39번 도로 평택고 가는 도로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큰 도로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설립 기준에 맞지를 안 해서 그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학교를 져달라라고 민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 초선일 때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거기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학교 용지를 없애고 뭐 다른 용도로 해달라. 그럼 용도 변경이 되면 당연히 뭐 학교를 질 수 없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죠? 응?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공문으로 지금 2021년 5월 21일 날 왔어요.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왜냐하면 그 토지는 지금 도시개발과 토지로 되어 있죠.
예, 시소유 채비지로 돼 있습니다. 시소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용도 변경을 또 학교 용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안중성삼지군의 학교 용지는 2006년에 조성을 해서 16년에 이제 정산이 사업이 완료된 지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부터 19년까지 계속 교육청에 이제 학교 설립 요청을 드렸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청에서 계속 이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보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2023년 9월에 다시 교육청에 학교 설립 요청을 드렸고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니 용도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이 평택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이제 추진 계획이 없다 보니 이번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적정한 용도로 다시 변경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금액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뭐 이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번에 시민과에 대할 때도 얘기를 나왔었고 그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치를 원해요. 존치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도 이 용역비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의 의사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용역을 세워서 그 과정에서 뭐 이분들한테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용역만 딱 세웠다고 치면 이 용역비가 통과됐다고 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서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른 거로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기가 이거는 쉬워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계속 존치를 원해. 그렇게 하면 이 용역비 날릴 겁니까? 이제 이번에 그 용역비 내역에는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갖고 용도 변경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그 단계별로 집행을 계획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이게 뭐 추경에 세워도 되고요. 뭐 3월 추경이나 5월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어요. 일단 주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그 용도 해지 요청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그 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갔다라고 하고 나서 용역을 세우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용역을 세운 상태에서 먼저 와서 주민들 설득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이거.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저한테 보고로 왔을 때 주민들을 먼저 한번 만나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용도 폐지 안 넣는다고 해서 뭐 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3월이든 5월이든 그때 올라오고 그 전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한번 의견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의견을 한번 듣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게 원하는 또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용역에 반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게 좀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용역비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당연히 이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 수렴 전문기관에 좀 이렇게 의뢰해서 좀 주민 전체 의견이 다수가 의견이 어떤지 좀 왜 그러냐면 이제 주민 설명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전체 의견 다 듣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 주민 의견에 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먼저 수렴하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거는 세워놓고 나서 설득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되고 여론 수렴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용역비 9천만 원 뭐 전체 해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용역비 그냥 세운 거 혈세 낭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하는 거고 밟아주지 않는 거고는 명분에서 틀려요. 저희들 당장 뭐 개인적으로만 내가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통과됐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내막도 모르는데 지역구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용도 폐지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저는 여론 듣고서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질의하실 의원님 뭐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오늘 12월 1일 1개월 후면 또 내년인데 오늘 벌써 주택국 내년도 예산을 심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국 예산을 보니까 그 작년 대비해서 6억 8,894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올해 꼭 필요한 예산에 곳곳에 이제 배정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살펴보니 전년도에 25억 6,600만 원인데 올해는 29억 5,142만 원에서 작년 대비 증액이 15.2%인 3억 8,544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고 도시개발과 우리 두 가만 할 거니까 두 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니 전년도에 3억 1,290만 원인데 올해 3억 6,123만 원으로 6천만 원 19.9% 증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주택국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은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적절한 곳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사업 명세서 우리가 그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이제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여기 올해 예산 요구가 5억이에요. 5억인데 이게 이제 동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가 예정 용지 확보 배분이라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035를 먼저 했었고 이제 2040을 당초에 이제 2035 부분 변경을 했다가 이제 2040으로 목표 연도를 바꿨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인구를 지금 이제 상향을 하고 시가화 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 우리 시가 이제 계속 팽창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반영해서 충분한 개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 변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나 이제 시가화 용지를 더 좀 배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40 도시계획 수립 이게 보니까 7억 정도가 이제 명시 이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그 금액과 합산해서 지금 5억을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요? 그 지금 예산은 예. 지금 올해까지요. 예. 15 예산 확보하고 예. 20억 중에 모자른 차액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5억.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입니다. 근데 명시월 된 거 보니까 7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은 기본 계획은 한 6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요건 지금 6천만 예산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예. 있는군요. 일단 알았고요. 이게 벌써 이제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 2030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도 있어요. 벌써 이제 앞 페이지에서는 2040 용역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총 예산에 지금 27억 중 여기가 15억인데 그러면 2040 용역비하고 이거는 별도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 장기 목표로 도시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예.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제
거기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있는 지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도시 관리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목표 연도가 이제 203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은 네. 거기에 맞는 그 아까 이제 먼저 그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 지역 확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시설 변경이나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됐던 그 실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뭐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총 사업비 27억 중 2차분 15억 요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도는 쉬운데 이게 그 2030 그 도시계획 관리하고 또 2040 기본계획 수립하고의 그 차이가 좀 저희들이 저기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층 더 짚고 가고 싶어서 문의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성장계획관리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저희가 들었는데 우리 평택시가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개발 압력이라든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그 성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지금 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용역비인데 용역비 완료일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어제 이제 의견 예. 청취에서 주신 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 저희가 조치 계획을 마련을 할 거고요. 예. 거기 이제 그 행정 절차가 다 진행이 되면은 내년 이제 그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은 뭐 한 9월이나 10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정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그 토지주들에 대한 그 어떤 그 홍보 이런 그 갑자기 성장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다고 어제 얘기를 말씀들 우리 의원들이 드렸죠. 그랬듯이 지정하기 전에 이렇게 그 토지주들한테 그 홍보라든가 안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지정되고 난 다음에 걱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발 그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런 거 유유적절하게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 이게 이제 감정 뭐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게 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지금 장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고는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는 예, 그 올해 예산은 6억 2천 그 당초에 신청한 필지가 예. 있습니다. 예. 토지 매입을 요청해놓은 필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집행을 좀 했고요. 내년도에 그 계획 수립할 때 예. 저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경비만 예,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또 신청이 있을 때 예. 기본 평가나 이건 절차 거쳐놓고 25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500만 원만 저기 하는 거. 그러니까 비용이 뭐 이제 사업비에 비해서 이제 너무 이제 협소하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그 조사할 수 있는 필지 총 필지 수는 몇 필지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용역 이제 주나요? 그 소유자가 예. 장기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된 안 돼 경우에 예. 소유자가 내 그 대지에 한해서 내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 어느 필지 정도가 되냐고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그 지목 중에서 이제 대지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지에만. 예, 예. 예, 알았고요. 다음은 그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 디자인 마인드 교육 확산 그 비용이 이것도 뭐 열액하게 이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이제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 외국인들한테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300명한테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 300명은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교육 대상자는 예. 지금 기술직 위주로 저기를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예, 예. 뭐 지금 시설직에 예. 토목, 건축, 뭐 디자인직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집행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예, 예. 그 우리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좀 하는 거 어떠냐고 해서 간부나 이때도 별도로 그 우리 간부회의 때그 실곡소장 과장들이 모인들이 금요일날 간부회의가 있는데요. 네, 네. 기본적인 이 기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다. 글쎄 제 생각도 뭐 공무원이 지금 한 2,500명 2,400에서 500명 정도인데 이게 같은 부서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동하면서 전출을 하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교육을 좀 확산해서 받았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도시가 팽창되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화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관심도가 높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나 이런 데도 뭐 이 디자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심의에서도 뭐 이렇게 좀 재심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공무원의 인식 교육도 좀 필요하다 하니까 이런 교육은 확산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요. 네, 뭐 우선 간부 먼저 하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봐서 전 직원이 뭐 또 그냥 할 수 없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좀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교육하는 어떤 비용이 뭐 비용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다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요구액이 2,100만 원인데 이게 그 세계지구 그 송북, 가재, 송화지구에 대한 이게 이제 회계 검사료인가요? 회계 검사료인데 지금 이 세계지구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송북 가재 그 예, 송화지죠. 송복지구는 아직 뭐 착수가 조금 또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조금 네. 저게 아니고 가재지구는 지금 현재 한 30-40% 지금 공격률을 보이고 있다. 40%. 예. 그리고 이 송화지구도 이제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요. 예. 거기에 지금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송화지구에 대한 그 의견 뭐 청취도 들었고 이거 지구하고 또 틀리는 지구예요? 아, 여기는 그러면 여기 송화 1지구예요? 아, 1지구. 민간 사업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그 어떤 회계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 결정하실 때 도시계획 우리 그 사업으로 진행될 때 한치도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